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미국 이제 주식이나 ETF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는 그러니까 투자의 뷰 같은 것들도 좀 공유해 드리고 뭐 미국 주식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좀 개별 종목보다는 좀 제가 괜찮은 ETF들 좀 추천드릴까 하거든요. 우선은 저는 국내에 있는 ETF도 조금 가지고 있긴 합니다. 뭐 퇴직연금 계좌라든가 개인 계좌에 조금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수수료가 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상장 ETF의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ETF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펀드인데 이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펀드인 거거든요. 자유롭게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ETF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제가 좀 괜찮은 사이트를 하나 공유해 드릴까 하거든요. 저는 뭐 이 사이트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보시면은 이 코덱스가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거든요. 물론 이거 사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네이버에서 그 수수료가 나오지 않아요.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서 보는 거는 이 0.3%라고 나올 텐데 이 사이트에서는 실부담 비용률이라고 해서 실제 이 ETF를 사는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0.5170%인데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ETF에 나누면. 그리고 이 보면은 이 ETF를 팔았을 때 이제 세금이 15.4%,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15.4%가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배당에 대해서도 15.4%가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국내 ETF는 거의 정말 소량이 있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만 제가 거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안 가긴 하겠지만 뭐 개인의 전 재산이 걸린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미국에 상장된 ETF만 다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뭐 물론 증권사를 통해서 동결시킬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권은 또 헌법상에 걸리기도 하고 사실 한국의 헌법이 무너진다는 것은 한국이랑 국가 자체가 거의 붕괴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정부도 없어지고 정말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저는 한국 증권사 중에서도 대형사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사들 통해서 가지고 있는 미국 직투 ETF들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한국 법률상 외환거래법 제6조 및 22조에 따르면 외환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외환거래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뭐 이것들이 정말 급한 상황, 뭐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는 어떤 그 기재부 장관을 통해서 뭐 외환을 우리가 매입하거나 매도하거나 뭐 주식을 뭐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는 해요.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근데 이제 뭐 실제로 된 적은 없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국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ETF들이 최우선적으로 매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ETF가 한국 정부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된다? 이거는 저는 미국과의 국제 외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한국은 주한미군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권사들도 뭐 초대형사들 있죠. 몇 개, 한 세네 개 정도 있는데 그 증권사들은 저는 뭐 진짜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믿고 투자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오늘 제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공유를 할까 하거든요. 우선은 저는 개별 종목으로는 제 첫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랑 구글 L이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보통주랑 우선주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두 개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구글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에 투자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많은 거는 이제 QQQ입니다. QQQ가 있고 QQQM이 있는데 한 주당 좀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운용 수수료가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QQQ는 0.2%거든요, 매년. 근데 QQQM은 0.15%라서 저는 그 나스닥 100 인덱스에 굉장히 장투할 거기 때문에 장투를 할 거면 수수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QQQM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SPYG라는 것도 있습니다. SPYG는 SPY가 S&P 500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예요. 근데 SPYD가 있고 SPYG가 있거든요. 근데 SPYG는 성장주입니다. S&P 500 중에서 성장률이 높은 것들을 이 자동차가 골라낸 다음에 투자하는 ETF고요. SPYD는 배당이 높은 것들을 이제 골라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배당보다는 성장성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SPYG에 투자하고 있고, 현금도 있습니다. 현금도 어느 정도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ETF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달러 파킹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이런 ETF를 알고 여기 이 ETF를 사두면은 뭐 증권사가 뭐 안 좋게 된다거나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자산 운용사가 실제 이 운영하는 이런 미국 단기 채권들은 뭐 미국에 있는 가장 안전한 은행에서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SHV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초단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3개월 미만의 채권이고요. SGOV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채만 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 ETF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플랫하게 가는 거고, 이제 이거는 정말 달러 환율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원화로 봤을 때는 달러 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ETF고, 배당률은 한 4.75,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연환산 4.5에서 4.75 사이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금이 생기면은 주식에 투자도 일정 비중은 당연히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일정 비중은 현금을 사거든요. 달러를 사서 이 ETF를 묻어둡니다. 이게 뭐 일본 애들도 요즘 일본 젊은 청년들 엔화가 워낙 절하가 되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데, 뭐 QQQ도 많이 사지만 이 SHV, SGOV를 되게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비중은 5% 미만이긴 한데 이 GLD도 있거든요. 이 GLD가 그 골드, 현물 골드를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GLD가 가장 큰 ETF인데, GLD의 장점은 우선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관 투자자라면은 GLD가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금도 장투하는 자산이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GLDM이 훨씬 낫다. 왜냐면 GLDM은 수수료가 GLD가 0.4%입니다. 매년 꽤 비싸요. GLDM은 0.1%입니다. 그러니까 장투할 거면은 뭐 사실 금을 몰빵 치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금은 저는 사봤자 몇 천만 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면 GLDM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투자를 결정할 때 좀 어느 정도 공부했던 ETF들이거든요. 그래서는 공격 투자형이 있는데 좀 기술주들이 많이 담겨 있는 ETF입니다. SCHD, 그러니까 찰스 슈왑 하이 그로스 미국 대형 펀드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좀 큰 대형주들, 한 몇십 개의 대형주를 담은 ETF입니다. 이거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년간 지금 거의 뭐 153%가 올랐어요. 그리고 QQQ는 우리랑 가장 많이 사는 ETF죠. 156%. 그리고 뱅가드 그로스 인덱스 ETF 5년 동안 150% 올랐고요. 사실 이 뱅가드 그로스 ETF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QQQ가 되게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운용수수료가 좀 비싸요. 한 0.2% 되거든요. 근데 이 SCHG ETF는 0.04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뱅가드 그로스 인덱스 펀드도 VUG예요. 티커는. 이것도 0.04가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미국 기술주나 성장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전 되게 기술이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있고 노동이 있고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노동이나 자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한계점까지 왔다고 봐요. 지금 뭐 자본이 부족한, 물론 국가도 있지만 사실 선진국은 지금 자본이 과잉인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의 몰빵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요즘에 뭐 2년 전부터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기술의 발전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챗GPT가 1억 명 뭐 유저를 확보하는데 걸린 시간이 뭐 역사상 가장 짧다 뭐 이런 식의 말도 나오고, 또 며칠 전에는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했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구글 CEO가 트위터에 올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축하한다고 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구글 CEO가 스타쉽 우주선으로 우주에 양자 클러스터를 언젠가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머스크가 동조하면서 지구가 아닌 우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저희가 사는 이 한국은 뭐 월세가 어떠니 뭐 부동산이 어떠니 뭐 탄핵을 하니 지금 사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가 어두운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구 구조도 있고 하지만 국가, 특히 미국이 지금 발전하는 기술에 의해서 발전하는 이 속도를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상원은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똑같이 각 국가가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 기술 패권을 가지고 쭉 간다는 목표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표가 있으면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미국 상원에서도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 통과시키고, 이런 것만 봐도 국가가 어떤 방향을 세우고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만 이런 정치적인 무의미한 뭐 계엄이니 탄핵이니 이런 걸로만 국가의 어떤 방향을 낭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안타깝고, 발전 가능성이 안 좋아지겠죠, 한국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총괄 책임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구글 내부에 있는 AI가 이 양자 컴퓨터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양자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가 AI도 굉장히 진보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뭐 현재는 뭐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당연히 개발 단계고 상용화까지는 멀었지만은, 앞으로 이 미국이 가진 이 AI 패권과 그리고 미국이 가진 이 양자 컴퓨팅들이 저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머스크나 베조스 이런 애들이 밀고 있는 이 우주 산업과도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미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타국을 전 압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국가는 딱 중국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7, 80%까지는. 나머지 국가들은 이 미국의 이 기술 발전이나 성장 속도에 미치지도 못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거고, 아직도 부동산에 몰빵치고 타령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과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있고요. 앞으로 미국이 이런 기술들을 더 상용화해서 국력이 훨씬 강화되면은, 사실 지금의 원달러는 당연히 한국 내부의 문제도 있고 포퓰리즘 같은 것들로 계속 절하가 되고 있지만, 그거 플러스 해서 각 국가의 기술 발전 격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는 게임을 좋아했는데, 그 게임이 그 발전 단계가 있거든요. 석기 시대, 뭐 제국 시대 이렇게 있는데, 시대가 하나가 뒤처지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마치 문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인공위성을 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뭐 다른 국가는 뭐 아직 총 쏘고 칼 던지고 뭐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국가라면 사실은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국가에 자산과 화폐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되게 상식적인 문제고요.